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2018학년도 9월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모의고사 31번부터 35번까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번부터 40번까지는 모의고사에서 좀 이해하기 조금 난해한 좀 추상적인 내용들을 담은 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봤었던 18번부터 30번까지 글하고 종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를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글은요, 한 회사에서 규칙적인 무조건적인 회의는 규칙적이고 무조건적인 회의가 한 회사에서 열려요. 얼핏 보면은 저걸 꼭 해야 되나? 무조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회의는 사실은 회사에 많은 도움을 준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라는 글을 바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CEO, 한 최고 경영자, 실리콘밸리의 가장 혁신적인 회사들 중에 하나의 이런 회사에서 한 CEO는 가집니다. 뭐처럼 보이는 것, what do seem like a boring, creativity killing routine, 창의성을 죽이는 일상, 반복적인 일, 그리고 지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한 CEO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엽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규칙적인, 무조건적인 회의가 되겠죠. 얼핏 보기에는 지루하기도 하고 창의성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러한 반복적인 회의입니다만, 자 볼게요. He holds, 그는 최고 경영자는 엽니다. 3시간의 미팅을요, 짝대기가 돼 있을 때는 앞에 단위가 여러 개라도 복수형으로 s를 붙이지 않아요. 짝대기가 들어가 있을 때. 자, 아무튼 그는 엽니다. 3시간짜리 미팅, 회의를 열어요. That starts, 미팅이 스타트 하는데요. 아침 9시에 열리는, 일주일마다 한 번 아침 9시에 열리는 3시간짜리 미팅을 합니다. It is never missed, 그것은 절대 생략되지 않고 놓쳐지지 않고, 그 다음에 it is never rescheduled. 자, 병렬 구조가 나오고는 있는 거죠. never missed, 놓쳐지지도 않고 빼먹어지지도 않고 재조정되지도 않습니다. 일정이 다시 잡히지도 않습니다. at a different time, 다른 시간에, 항상 고정된 시간에 이 미팅이 발생을 하는 거죠. It is mandatory. mandatory는요, 필수의, 꼭 해야 하는 이런 거거든요. must하고 어떤 뜻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비슷한 단어로 많이 쓰이는 게 imperative라고 있어요. imperative, mandatory, 이게 필수 이런 뜻이거든요. 그 회의는 필수입니다. 말인즉슨 너무 필수여서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들. 근데 그냥 so처럼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인 결과로요, 그것은 너무 많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글로벌한 회사에서도 모든 경영진들은, 모든 회사의 중진들 있잖아요, 실행자들, 이 사람들은 압니다. Never to schedule any travel, that will conflict with the meeting. 그 회의하고 겹치는 어떠한 일정, 여행도 절대 잡지 않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압니다. 되셨죠? 항상 이게 똑같은 시간에 열리고 필수이기 때문에, 너무나 필수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 글로벌 회사에서조차도, 커다란 이 회사에서조차도 모든 경영진들은 안다고요. 절대 스케줄 잡으면 안 되는 것을요. 어떤 여행을요, 놀러가는 여행 아니에요. 다른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하고 겹치는 일정이죠? 그 회의하고 겹치는 일정을 절대 잡지 않음을 이 경영진들은 압니다. 항상 미팅에 참여를 하는 거죠. At first glance, 첫 번째 보기에는, 여기서 보는 건 한번 이렇게 흘낏 보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냥 이런 뜻, 대충 보면 이런 뜻이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면, 그냥 겉보기에는, 얼핏 보면 there is nothing unique,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회의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루한 것 같고 뭔가 창의성을 죽이는 회의 같긴 하죠. 특정하게 특별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자, 무슨 thing 다음에 형용사를 쓰기 때문에 nothing unique 이렇게 쓰는 거고, 이 unique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긴 하죠. 이 회의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괜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but 나왔어요. but 되게 중요하죠. but, 여러분들, but 나오면 말이 꺾이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what is unique,
특별한 것은 이다. 그 아이디어의 품질, 질이 되게 특별하다. 무슨 아이디어냐면 that come out of the regular meetings. 규칙적인 회의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의 품질이 되게 특별한 것이다. 라는 거죠. 뭐냐면 여기 누가 참석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경영진들이 참석하도록 되어져 있죠. 이 노련하고 이 경험이 많은 이 사람들이 회의에서 이제 의견을 내겠죠. 그래서 이 회의에서 나오는 그 의견들, 생각의 품질이 되게 고퀄리티라는 거예요. 되게 알짜배기 어떤 이런 생각들을 준다라는 거죠. 그게 이 회의의 특별한 것이다.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the CEO has eliminated the mental cost. 정신적 비용을 제거했기 때문에. 근데 무슨 정신적 비용이냐면 수반되어지는 in planning the meeting, 그 회의를 계획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정신적 비용, 또는 뭐 함에 있어서 1번, 2번 thinking about,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 비용인데요. 뭘 생각하냐면 who will or won't be there, 누가 회의에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미팅을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수반되어지는 정신적인 비용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 중책들, 경영진들 좀 여러 명일 텐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이라고 해도 삼성의 계열사들이 되게 많아요. 삼성물산, 삼성모직,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이렇게 각각 계열사들의 경영진들을 한데 모으려면 얼마나 바쁜 사람들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의가 일정하지가 않고 어떤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이 경영진들을 한데 모으는 것을 계획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누가 어떤 경영진이 회의에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들이 항상 골치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적 비용을 제거를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CEO가 무조건 누구든지 예외가 없음. 일주일에 화요일에 아침 9시에 무조건 다 와서 3시간 회의를 해야 함. 그러한 정신적인 비용을 제거를 했죠.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음으로써.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더욱더 이 중진들은 회의에서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한 회사에서의 그 규칙적이고 무조건적인 회의는 얼뜻 보기에는 되게 별로인 것 같지만 회사에 도움을 준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이것을 통해서. 되셨죠? OX 문제 빨리 한번 해보시고 밑에 한글 해석을 또 보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쉬운 그릇이 않았나 싶어요. 이것도 쉬워요. 이것도 쉽습니다. 이것도요. 온라인에서 웃는 얼굴 이모티콘은 그것을 사용하면 나를 능력 없음, 무능력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무슨 글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en meeting someone in person은 직접이란 뜻이거든요. 면대면, 직접 만나봤어. 야, 내가 연예인을 직접 만났어. 그 직접 만나다 라고 쓸 때 in person 이런 식으로 씁니다. 분사구문으로 쓰였죠. 접속사 주어 동사가 접속사 동사 ing로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직접 만날 때 바디 랭귀지 전문가는 말합니다. 뭐뭐라는 것을. 웃는 것은 보여준다. 자신감을, 그리고 따스함을 보여준다 라고 혹은 보여준다 라는 것을 언어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만약에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웃음을 자주 보여주는 것은 자신감이 있고 내가 따스함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 하지만 이제 역접이죠. 통념 반박이에요. 통념 반박. 뭔가 상황이 꺾이면서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온라인에서 이게 자체가 부사예요. in 온라인 써야 돼요. 선생님 on 온라인 써야 돼요. 뭐 써야 돼요? 온라인에서 그냥 온라인 자체가 부사입니다. 아시겠죠? 온라인에서 하지만 스마일리 페이스는요. 이거 스마일리 페이스 웃는 얼굴 이모티콘 아시죠? 요렇게 생긴 거 조금 비슷하게 그리려고 해봤는데 실패한 거 압니다. 자, 요렇게 생긴 이모티콘을 온라인에서 우리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카톡 같은 데서도 웃는 얼굴 있잖아요. 자, 이 스마일리 페이스는요. could be doing some serious damage. 어떤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뭐에? 당신의 경력에. 아, 이게 지금 주절이네요. 중요한 문장이고 주제문입니다. 온라인에서 웃는 얼굴을 사용을 하는 것은 당신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데미지를 입힌다. 손상을 준다. 뉴 스터디 하나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찾아냈습니다. 뭐뭐라는 것을. 뭘 찾아요?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겠죠. 온라인에서 웃는 얼굴 사용하면
상대방이 안 좋게 생각한다. Using smiley faces, 웃는 얼굴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은 만듭니다. 당신을 뭐처럼 보이게 incompetent, 중요해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incompetent, competent가 능력 있는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무능력하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이것도 주제문이니까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주제문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얘네예요. 부교재에서는요. 자, 4번이요. 연구는 말합니다. 뭐와 반대로? 진짜 웃음과 반대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보여주는 진짜 웃음과 대조적으로 그것과 반대로 스마일리는요. 이 웃는 얼굴 이모티콘은요. Do not increase perception of warmth. 따스함의 인지를 높이지도 않고요. And actually 사실은 decrease. 줄어들게 합니다. 능력의 인지를 줄어들게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뭔 소리냐면 실제로 사람 만나서 웃을 때는요, 저 사람이 따뜻하네, 뭐 자신감 있네, 능력 있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 웃는 얼굴 사용하는 것은요, 저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네 라는 그러한 인지를 올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저 사람이 능력이 없나 보네, 저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있네에 대한 인지도 떨어뜨리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다 부정이죠. 그렇죠? 온라인에서 누구하고 대화할 때 웃는 얼굴 이모티콘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죠. 같은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뿐이죠. 자, 보고서는 또한 설명합니다. 뭐라는 것을요? 능력의 낮음을 인지를 하는 것은 그 결과 떨어뜨립니다. 정보 공유를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낮음을 인지하는 것이 내가 인지해요? 아니면 상대방이 인지합니까? 내가 웃는 얼굴 이모티콘을 보냈을 때 상대방이 인지를 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요. 내가 능력이 되게 낮다라고 인지를 저 사람이 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랑 정보 공유를 더 해줘요? 아니면 정보 공유를 떨어뜨려요? 횟수를? 떨어뜨리죠. 그쵸? 그러니까 나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웃는 얼굴 한번 써가지고 내가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고 저 사람이 나하고 일을 같이 안 한다고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나하고 안 한다고요. 왜? 내가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되셨죠? 그런 내용입니다.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나의 능력에 이 사람의 능력이 되게 적네, 낮네 라고 그 사람이 인지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Chances are that 대시 지금 생략이 된 거고요. 뭐뭐라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뭐인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사실. 그래서 if you are including a smiley face in an email or work for work, 그러니까 일을 위한 이메일에 당신이 웃는 이모티콘을 포함을 한다면,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사실. 그렇게 된다면 여기 지금 괄호 지금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The last thing you want, 당신이 최후에 결국 뭐뭐 하는 것은 is for your coworkers to think that you are so inadequate that they chose not to share information with you. 당신과 함께 정보 공유하지 않기를 선택을 하는 것. 당신이 너무 부적절해서 그 회사 동료들이 당신과 함께 정보 공유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을 당신의 직장 동료들이 생각하는 것을 당신이 원하지 않게 된다. 지금 말이 조금 꼬이긴 꼬이는데요. 여기서 last thing은 결국 뭐뭐 하는 것이 원래 이렇게 해석이 되긴 합니다만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제일 하기 싫은 것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예요. The last thing이 마지막 것이기도 하고 그게 제일 원하지 않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 왜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사탕 먹기, 케이크 먹기, 누워서 자기, 영화 보기,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 먼저 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것들 먼저 하고 싶죠? 싫어하는 것을 언제 하고 싶어요? 제일 끝에 하고 싶죠? 그래서 last thing이 제일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가 영어에서 또 되긴 하거든요. 그죠? The first thing,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The last thing, 그러면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
제일 하기 싫은 거, 외국인들 입장에서 last thing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you want,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일 겁니다. 당신의 직장 동료가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너무 부적절해서 improper, inadequate 똑같은 말입니다. 너무 부적절해서 인자 빼고 임자 빼면 긍정의 말이 되겠죠? 적절한. 근데 당신이 너무 부적절해서 그들이 당신하고 정보 공유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이 당신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 될 겁니다. 좀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잘 한번 읽어보시고 구조 적절하게 분석을 좀 해보시고요. 내용은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온라인에서 웃는 얼굴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면 내가 능력 없음으로 보이도록 만든다. 그 결과 상대방이 나하고 정보 공유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정보 공유 안 한다라는 것은 일을 같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일하기 싫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웃는 얼굴을 보냈지? 나한테? 내가 친구도 아닌데? 이런 느낌을 사실 들게 만들거든요.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한글 해석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좀 더 내용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끼리 문자 보낼 때, 이메일 보낼 때 이거 웃는 얼굴 많이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공적인 거고 친구 관계이니까 그게 이제 먹히는 거고요. 사적인 관계, 일을 하는 관계라면 그런 이모티콘을 쓰는 게 사실은 적절하진 않아요. 친구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히 잘못 사용했다가 이 사람은 일을 지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듭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일단은 내용을 이따가 읽어드릴게요. How funny are you? 얼마나 당신은 웃긴가요? 자, 뭐뭐 하는 반면에 몇몇의 사람들은 타고난 유머꾼인 반면에, 그러니까 유머로스 이런 게 소재인가 보죠? 소재입니다. 타고난 유머꾼들이 있는 반면에 being funny, 그러니까 웃긴 것은 기술이기도 합니다. They can be learned, 배워질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유머러스한 것이요. 자, exceptionally funny people, 아주 굉장히 웃긴 사람은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의존하지 않냐면 to keep track of everything they find funny, 그들이 재밌다고 찾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단지 그들의 기억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사람들은 막 머릿속에서 막 팡팡팡 튀어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재밌는 것을 찾았을 때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억력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선생님? 궁금하시죠? In the old days 똑같은 말이에요. 위대한 코미디언은 완전히 웃긴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죠. 대용어긴 하죠. 이 사람들은 기억만 한 것이 아니고 carried notebook, 노트를 들고 다녔습니다. 뭐 하기 위해? 받아 적기 위해 재밌는 생각들을, 또한 재밌는 관찰들을요. 그리고 스크랩북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For the news clippings, 뉴스 조각들 that struck them as funny, 그들에게 웃김으로써 그들을 강타했었던, 여기서 them은요, 이 great comedians들이에요. 그 웃긴 코미디언들을 웃기다고 강타했었던, 웃긴 것처럼 강타했었던 그러한 뉴스 조각들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웃기다고 판단돼서 그들을 강타했던 그러한 뉴스 조각들을 모으기 위해 스크랩북을 가지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생각이나 재밌는 관찰들, 발견들을 받아 적기 위해서 그들은 노트북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번하고 4번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재밌는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냥 기억만 하고 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평소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하죠. 뭐 재밌는 얘기 있어도 그냥 듣기만 하잖아요. 머릿속에 저장해놨다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막 기억 안 나고 실패하고 웃긴 얘기하다가 중간에 썰렁해지고 갑분싸 막 나오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웃긴 사람들, 정말 웃긴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재밌는 것들이 나올 때마다 노트에 적어 놓는다고요. 대단합니다. 그럼 그렇겠죠? 자, 오늘날 대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요. 오늘날 당신은 you can do that,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웃긴 것들을 모으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뭐와 함께? 스마트폰과 함께 웃긴 것들을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if you have a funny thought, 당신이 재밌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기록해라. 그것을 그 thought, 생각을 기록해라. as an audio note, 음성 기록으로서 기록해라. 재밌는 생각이 떠오르면 어디다가요? 스마트폰에. 그쵸? 옛날에는 일부러 이런 노트도 가지고 다니고 스크랩북도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려면 옛날엔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재밌는 게 있으면 깔깔깔 웃은 다음에 갑자기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가지고 그거 막 받아 적었는데요. 번거롭죠? 네, 스마트폰에다가 그냥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지금 내 친구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줬는데 너무 웃겨 죽을 것 같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나중에 또 들어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웃긴 글을 읽었다면 save the link, 그 링크를 저장을 해라. 링크는 이제 그 누르면 그쪽 페이지가 열리는 링크 있잖아요. In your bookmark, 당신의 전화기 안에서 핸드폰 안에 북마크에 링크를 저장을 해라. 그 재밌는 글로 갈 수 있는, 그쵸? The world is a funny place. 세상은 웃긴 장소이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 당신의 존재함, within it, 그 웃긴 장소에 당신의 존재함은 아마도 더 웃길 것이다. 뭔 소리냐면 조금 직역하면 말이 안 되지만 의역하면요. 세상은 웃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그리고 웃긴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 당신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잘 받아 적어 놓는다면, 핸드폰 안에 잘 저장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은 더 재밌는 일이 될 것이다. 의역하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 that fact,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무슨 사실이에요? 이 위에.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녹음을 재밌는 것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주는 게 되게 재밌는 행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축복이다. 무슨 축복이죠? That gives you everything you need. 당신이 필요한 것을 당신에게 다 가져다 주는 축복입니다. 뭐 하기 위해 그러냐면 to see humor and craft stories on a daily basis. on a daily basis 그러면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야기들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유머를 보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셨죠? 즉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에 있어서의 좋은 일이냐면 당신이 유머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웃긴 스토리를 매일매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만약에 개그맨이 되고 싶거나 웃긴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핸드폰을 사용을 하면서 재밌는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바로 기록을 해서 매일매일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All you have to do is, 당신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도큐멘트,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그 재밌는 것들을요. 그리고 then tell someone,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되셨죠? 뭐를 사용해서요? 핸드폰을 사용해서. 그렇죠? 자, 봅시다. 옛날과 달리 요즘은 재밌는 사람, 웃긴 사람이 되고 싶으면 뭐 여기 나왔지만 옛날과 달리 요즘은 평상시에 발견하는 재밌는 것들을 휴대폰에 녹음 또는 기록하여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줌으로써 내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혹은 코미디언이 될 수 있다. 되셨죠? 이게 소재인데 재밌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셨죠? 이거 한 글입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한번 뭐 좀 시도를 해보세요. 재밌는 게 있으면 뭐 휴대폰 이런 거에 녹음해서 나중에 또 좀 써먹어 보시고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이거 34번인데요. 어렵습니다. 일단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 이거 한번 볼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게 좀 중요한데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복잡한 현상을 간단하게 상황을 가정하여서 설명을 한다. 참 딱 봐도 어렵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글을 읽고 한글로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은 질문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시부터 시작하네요. 만약에 당신이 물리학자에게 물어본다면 뭐를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지, 구슬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를 물리학자에게 물어본다면 뭐 의주동, 뭐 진주음 이렇게 나옵니다만 해석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만약에 당신이 물리학자에게 물어본다면 얼마나 오래 그것이 걸릴지, 구슬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를 물리학자에게 물어본다면, 근데 어디에서 떨어져요?
10층의 꼭대기, 10층 빌딩의 꼭대기로부터 구슬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를 물리학자에게 물어본다면 그 물리학자는 대답할 겁니다. 그 질문을 by 뭐뭐함으로써, 가정함으로써 that 뭐뭐라는 것을, 구슬이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당신의 질문에 답해 줄 겁니다. 구슬이 떨어지는데 120km/h 속도로 떨어지죠. 그리고 이것은 말해두겠습니다만 진공 상태에서 그 속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에게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부적절하겠죠. 진공이요? 지금 진공 상태가 아닌데? 진공일 때 그거면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라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반문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을 물어보면 이 전문가는요, 뭔가의 상태를 가정을 일단 두고서 답변을 해준다고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답은 이미 말해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in reality 계속해서 1번하고 연관지어서 글이 흘러가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빌딩은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공기에 의해. which, 그 공기는 applies, 작용합니다. 마찰을요. to the falling marble, 떨어지는 구슬에 마찰을 줍니다. 마찰을 준다라는 것은 떨어지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요? 빠르게 만들어요? 구슬이 위에서 떨어질 때 공기하고 마찰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빨리 떨어져요? 좀 느리게 떨어져요? 사실 조금 느리게 떨어지죠. 그리고 느리도록 만듭니다. 실제에서는요. 근데 이 사람은, 전문가는요, 진공 상태임을 가정하고서 구슬이 떨어지는 속도를 당신에게 말해줄 거라니까요. 차이가 조금 발생함에도요. 3번 yet, 하지만 그 피지스트, 물리학자는 지적할 겁니다. 뭐뭐라는 것을. 그 유리구슬에 걸리는, 유리구슬 위에 존재하는 마찰은 너무 작아서 그 마찰의 효과는 무시할 만하다라고 지적할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제가 진공 상태에서 말한 속도, 그리고 실제의 속도는 사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마찰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 효과가 되게 크진 않아요. 막 제가 120km 속도로 떨어진다 그랬는데 마찰 때문에 막 50km 속도로 사실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거의 120km에 근접해서 떨어지니까 뭐 마찰이 있건 마찰이 없건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는 드린 거예요. assuming that 블라가 블라블라 한다라는 것은 간소화시킵니다. 문제를. 자, 그 구슬이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왜 가정을 하냐면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간소화시킵니다. 문제를 뭐 하는 것 없는 상태로 크게 그 답변에 영향을 끼치는 것 없이 문제를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예시 2번이요. 이해가 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예시 2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경제학자는 가정합니다. 경제학자는 항상 이렇게 가정을 만듭니다. 똑같은 이유로, 누구랑 똑같은 이유로 이 물리학자가 가정을 만든 것처럼 똑같이 또 가정을 만들어요. 근데 왜 만드냐면 이게 중요해요. 자, 가정하는 것은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그리고 더욱더 세상을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되셨죠? 자꾸 이 학자들이 자꾸 가정해서 뭔가에 답변을 내놓는데 왜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이 복잡한 현상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되셨죠? 자, 국제거래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국제거래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나라들끼리 거래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지금 단순할 것 같아요? 복잡할 것 같아요? 각각 나라의 환율들도 있고 경제사정도 있고 정치사정도 있고 되게 그 나라의 국민성들, 그 나라에서 자주 생산되는 생산품들, 그 나라의 기후,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너무 많아요. 국제거래는요. 각각 나라들의 거래요. FTA도 걸려있고 정치. 자, 이러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는 가정합니다. that 뭐라고 가정을 하고요. 2번 that 뭐라고 가정을 합니다. 세상은 오직 두 개의 나라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that 2번 각각의 나라는 두 가지의 생산품만 만든다라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어떻게 가정을 한 거예요? 간단화시켰죠. 단순화시켰죠. 간단화를 시키려고 상황을 단순하게 가정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가정한다고요? 지금 세 번째 얘기예요. 복잡한 현상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간단하게 간소화시키는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By doing so, 이렇게 간단하게 가정을 함으로써 우리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문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은 상황에 있게 됩니다. 이해하기 위해 국제 거래를요. In a complex world. 복잡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국제 거래를 이해하기에 더 쉬운 상황, 더 나은 상황에 있게 됩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의 복잡한 상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은, 그 전문가 2명이요. 물리학자고 경제학자. 이들은 그 복잡한 현상을 간단하게 가정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보고 이해를 더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여기 이 나왔고요. 예수로 나왔지만 더즈 접속부사가 2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남기를 해두시는 것도 좋겠죠. OX 해보시고 한글 해석 빨리 읽어보시고요. 자, 지문은 이제 35번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자, 이건 어려운 글인가요? 별로 안 어려운 글인가 보네요. 조금 어렵진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진짜 이런 게 있나 싶긴 한데, 자, 에콰도르를 필두로 어떤 남미 국가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에콰도르가 선두, 에콰도르를 필두로 요새는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에콰도르를 포함한 요새 많은 나라들이 자연자원인 물, 강, 똑같은 거죠. 물의 건강한 권리를 자국 헌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쵸? 뭔 소리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Water is ultimate commons. common 그러면은 흔한 공유물, 궁극적인 공유물이다. 궁극적 공유물. 자꾸 번역만 하시면은 직역되죠. 그럼 이상하죠. 궁극적이라는 것은 그냥 완전이에요. 완전한 공유물이다. 물은 완전 공유물이다. 그쵸? 주인이 딱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강에 가가지고 물 하는데 그거 내 거야 먹지마 뭐 이러지 않잖아요. 자, 한때 물의 흐름은 boundless. bound는 경계거든요. 영어에다 less 붙이면 뭐뭐 없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한때 물의 흐름은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계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그냥 공유물이다. 이 나라 사람이 사용해도 되고 저 나라 사람이 사용해도 되고, 그쵸? 경계가 없는 공유물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생각, 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개념, 생각은 considered silly, 어리석은 바보 같은 것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 통념이고 벗을 둠으로써 반박이요. 그러니까 예전에 물은 공유물이고 물을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은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법칙이 변한다. 법칙.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의역이죠. 언어를 읽을 때는 의역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비유도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 문맥상 그 단어의 뜻이 좀 이렇게 살짝씩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의역이라고 하는데,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의역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단어사전 찾아보면은 법칙이라고 해서 법칙은 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법칙이 아니고 조금 유두리하게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통념 반박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 나오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은 바보 같은 거였는데 상황이 변하니까요. 물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해진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데 시간이 다시 지나면서 사회는 연구했습니다. 물 체계, 물의 시스템을, 기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방식, 또 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의 구성체들, 이런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define 그러면 정의하다, 다시 정의했습니다. 현명한 사용을요. 뭐의? 현명한 물의 사용을 재정의하고 물의 체계를 최근에 사회들은, 즉 국가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Now, 에콰도르 남미 국가 에콰도르는요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국가, 오늘 지구상의 첫 번째 국가가 되었어요. 넣을 자연의 권리를 in its는 에콰도르의 constitution, 헌법, 구성. 원래 constitution 그러면 또 구성인데요. 죄송합니다. 구성인데 헌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에콰도르의 그 자체 나라의 헌법 안에 자연의 권리를 넣은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연은 물이겠죠. 자, 이러한 움직임은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포함한 이러한 움직임은 주장했습니다. 뭐뭐라는 것을, 강과 숲들이 are not simply property, 그냥 재산이며 물질이 아닐 뿐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자연 요소들은 재산, 물질이 아니고 가진다. 권리를,
번영할 권리를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주장했습니다. 됐었죠? 에콰도르의 헌법 안에 자연의 권리는 어떤 것을 포함을 한다고요? 자연에 존재하는 이러한 것들은 물질이 아니고 그들 자체도 자연적으로 번성할 권리를 가진 존재다, 주체이다 라는 것이 에콰도르 법에는 규정이 되어져 있다. flourish, prosper 똑같은 뜻입니다. 번성하다, 번영하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자체도 훼손이 되지 않고 번영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나무나 풀숲 이런 것이 잘려나가지 않고 벌목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창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주체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볼게요. 내용은 나옵니다.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그 에콰도르의 그 법에 따르면 국민들, 국민이 주인이구나. 국민이 might file suit. 수트는요, 뭐 딱 맞다 아니면 뭐 정장, 옷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고소, 고발, 소송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소, 고발, 소송을 파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큐먼트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n behalf of something, 무엇을 대신하여? 훼손된 watershed, 강 유역. 훼손된 강, 이거 자연이죠. 훼손된 자연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차리면서 뭐뭐라는 것을요. 그 강의 자연의 건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공동이익, 공공이익, 전 국민에게 공공이익의 그 자연의 건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훼손된 자연을 대신하여 그 국민은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죠. 자연 자체도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다? 번영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훼손이 된다면 국민이 그 자연을 대신하여, 자연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걸 대신하여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누구를 고발하는 걸까요? 그 자연을 훼손한 단체,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이제 강을 더럽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을 국민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자, 더 많은 나라들이 acknowledging, 인정하는 중입니다. admit하고도 똑같은 뜻이니까 알아두시고요. 네, ing 진행형이니까 t를 두 개 써서 admitting. 많은 국가들이 인정하는 중입니다. 자연의 권리를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1번 그리고 2번 인정하는 중이고, 많은 국가들이 are expected to follow, 기대되어집니다. 따르기를. 에콰도르의 주도, 에콰도르가 했던 그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포함하는 그 에콰도르의 주도를 따르기를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도 이제 곧 이렇게 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다시 주제, 에콰도르를 필두로 요새는 많은 나라들이 자연 자원인 강, 물, 얘네의 건강할 권리를 자국 헌법에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훼손하면 국민이 자연을 대표해서 대신하여 그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OX 문제 해보시고 한글 해석 읽어보시면서 또 학습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